제네시스 G80 쿠페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그릴의 디테일, 더블 G 매트릭스가 적용이 돼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단단해 보이고요. 범퍼도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배가시킨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MLA, G90에 들어갔던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방식이 채택이 되어 있어서 외관에서 봤을 때도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잘 못 느꼈지만 측면으로 살짝 꺾어져서 보면 뒤쪽에 범상치 않은 라인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 트렌드인 쿠페형 SUV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드디어 국내 고급 SUV에서도 제대로 된 쿠페형 SUV가 나오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차량 주변부에 굉장히 적극적인 라이팅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화려하고 밝고요. 그리고 앞뒤도 손잡이 모두에 간접 조명 포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퍼들램프, 제네시스 엠블럼 선명하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밝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도 붉은색으로 등에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쉽고요. 반면에 LED로 조명이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뒤쪽에서 차량을 인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사실 적극적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운전을 할 때 시야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센터 터널 측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인데 풋램프를 비롯해서 야간에도 어둑어둑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뒷좌석도 굉장히 밝은 편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뒤쪽에도 적극적인 편이고요. 앞쪽에도 적극적인 편인데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근데 막상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할 때는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전에 조금 더 집중하라는 배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헤드램프는 MLA, 멀티 렌즈 어레이 방식의 LED인데요. 작은 픽셀 안에 빛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부과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고 밝은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좀 좋다 정도인데, 오토 모드에서 작동하는 거 보면 확실히 MLA가 진보된 헤드램프 기술임에 틀림없습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이고, 상하향 변동을 했을 때, 전환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줄지 않는 장점이 있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 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별도의 안개등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거의 거슬리는 건 없고요.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과 직진성 두 개 다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굉장히 넓게 멀리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특히나 테일램프는 면 발광 타입이라서 훨씬 더 진한 느낌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들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램프 작동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도 중앙분리대 쪽에 운전석 쪽으로 상향등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조금 벌리면 그 상향으로 포인트 집어주는 게 더 넓게 비춰주고요. 제가 속도를 조금 더 내가지고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면 그만큼 상향등으로 비춰주는 중앙분리대의 면적을 줄여줍니다. 보다 더 촘촘하게 렌즈들이 작지만은 멀리까지 밝게, 더 밝게 일반 LED 렌즈 형태보다 훨씬 더 밝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 구현이 가능한데요. 운전석 조석 각각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고, 운전석 쪽 안에서도 앞에서부터 뒤로 낮춰줄 건지 뒤에서부터 앞을 낮춰줄 건지 상향 하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꾸준히 좋은 시야를 확보하는데 아주 좋은 헤드램프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기능은 제한된 공간, 작은 공간에 빛을 모았다가, 똑같은 LED라고 해도 빛을 모았다가 넓게 그리고 멀리까지 쏴주게 하는 증폭작용을 해주는 렌즈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이 뭐가 좋냐면 보다 더 촘촘하게 야간 시야를 확보하고 또 밝게 비춰줄 수가 있고요. 그만큼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작게 하니까 여러 개의 LED를 그 역할을 분화해서
배치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 보통 LED로 헤드램프 구현을 할 때 디자인의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크기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요 MLA를 활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왜냐면 보다 더 작은 공간에 좀 슬림하게 헤드램프를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측면에서, 그리고 기능 측면에서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V6T GD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70cc고요. 최고 출력은 380마력, 토크는 54.0kg/m입니다. 상시 4중 구동에 8단 미션이 매칭되어 있죠. 기존의 전통적인 SUV 셰시를 기본으로 쿠페형을 확장시켰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약간 한국의 고풍스러운 이미지 같은 것들도 잘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휠은 22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65, 40, 20입니다.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같고요. 휠 형상이 세차할 때 그렇게 손이 많이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다르게 블랙 하이그로시드 포인트를 주고 있으면서 도어 하단부에 약간의 굴곡을 주면서 두툼하게 크롬을 덧대주고 있는데, 이 정도 크롬이면 사실 살짝 촌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매끈하게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제네시스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방향지시등이 붙지 않고 이 팬더 측면에 이렇게 두 줄로 쭉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의 어떤 일체감, 그리고 차량의 개성을 불어넣는데 한몫 단단히 해주는 것 같고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의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루프에서부터 뒤로 떨어지는 라인이 이제 기존의 SUV랑 차별화가 되는데요. 이 부분, 요 라인 여기까지 딱 떨어지면은 마치 처마 밑에서 한옥 기와장 올려다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루프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연결되는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잘 떨어진 것 같아요. 후면부에서 봤을 때는 GV80, 베이스 모델이 됐던 GV80의 느낌보다는 G80 세단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큼직하게 뚫려져 있는데, 공격적인 디퓨저 디자인과 함께 제법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고, 후진등은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와이퍼가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쪽이 이렇게 봉끈 많이 솟아 있어서 이 부분에서 뒤쪽에서 비가 들이쳐 올라오는 것들은 좀 막아줄 것 같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적당하고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의 공간의 여유도 꽤나 좋은 편입니다. 특히 제네시스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 내장재인데요.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소재도 그렇고 좀 도톰하게, 그리고 빈 공간 없이 꽉 메워주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2열 시트는 버튼으로 접을 수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은 꼼꼼하게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이 이렇게 접이식이거든요. 접어가지고 이 상단도 스웨이드 재질로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펼쳐서 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LED 조명은 양쪽 측면, 조수석 뒤쪽 그리고 운전석 뒤쪽에도 적극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공간도 이 매트도 되게 소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재질이 좋은 것 같고, 바닥 공간 들어 올려보면 이쪽에 이렇게 푹 움푹 파여 있거든요. 이 공간만 잘 활용하셔도 사실상 뭐 뒤쪽 보여지는 부분에 지저분하게 트렁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파여 있거든요. 이렇게 이 안까지. 이 공간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량용 관리 용품들이나 갖가지 뭐 소품 같은 것들 넣어 두시면 트렁크 공간 자체는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 제거하고 시트 한번 접어 볼게요. 2열 접을 때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제 원터치로 작동을 합니다. 전동으로 되는데 속도는 조금 빠른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되고, SUV 형태의 전통적인 SUV 형태에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쿠페형 라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수직으로 떨어지질 않아서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살짝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장르가 SUV다 보니까 공간의 여유는 좋은 편이고요. 수동 손잡이는 아쉽지만 마련을 해놓지 않았고, 버튼을 여기요,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제네시스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격 시동, 스마트 주차 보조 지원해주고 있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랑 원납 기능은 뒤쪽에도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 앞쪽에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굉장히 두툼하고 이렇게 실링 같은 것들 재질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크로징이 가능하고요. 속도가 조금 빠르지는 않은데 고급스럽게 닫히는 것 같아요.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가지 않고 화려하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되게 차량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쿠페면은 이 정도의 좀 섹시한 세련된 느낌은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개방감 같은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기존의 같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소재나 패턴 같은 것들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데 레드 포인트 너무 좋고요.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기본 적용되고 맥포켓 크기도 적절하고요.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는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시트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마사지 기능 기본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안장의 길이 조절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가죽의 패턴이나 이 만졌을 때 촉감 같은 것들도 너무 좋고 헤드레스트가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크기도 적절하고 되게 폭신폭신했어요. 센터 터널은 일직선으로 쭉 뻗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 포인트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눈에 잘 띄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기능면에서도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데도 제네시스 특유의 그 패턴 같은 것들을 잊지 않았고요. 풋레스트 적절하고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 있습니다. 에어백은 무릎 에어백 포함해서 10개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way 전동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전동 테일게이트, 클러스터의 밝기 조절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세조 장치 온오프 기능 깔끔하게 정돈 잘 되어 있고 여기에 되게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소재랑 디자인 같은 것들이 집결되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 이거 정말 대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잘 만들었고 이 측면에서 물론 화면도 보기 좋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의 만듦새 같은 것들이 아주 정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D컷이고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는 가죽이 제대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런 데도 안쪽에 붉은색으로 패턴을 줬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디자인은 잘 모릅니다만 실내 레드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안쪽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러고 보니까 이쪽도 다 붉은색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6기통 3.5L T GDI 엔진인데 초기 시동 시에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OLED 27인치가 이렇게 생겼군요. 일체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보통 12.3인치 2개 붙여놔도 요 가운데에 층이 지기 마련인데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쭉 연결이 되니까 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링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G90에서 봤던 그 느낌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쪽에 구성을 보면 이미 익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가운데에 내비게이션을 전체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다양한 정보들, 주행 정보들, 그리고 카메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앞쪽에 있는 사물을 이 카메라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부터 많이 사용을 해 오던 부분이라서 아마 적응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타 다양한 정보 같은 것들은 워낙에 제네시스가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변화도 조금 있는데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 다음에 개인 설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톡 튀어나오는 부분은 운전자가 졸음 운전하거나 했을 때 그거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의 메뉴 변경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패들 시프트도 적용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시승할 때마다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스틱 타입 스위치도 되게 정갈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조작했을 때 느낌도 좋고 여기 촉감, 이 끝에도 되게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디케이터 같은 것도 이렇게 불빛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안쪽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네시스가 대응 참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앞쪽에 차량이 있어서 HUD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다양한 정보들 잘 보여주고 폰트라든가 해상도 나쁘지 않고요. 클러스터의 구성 너무 좋죠.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막히는 게 없으니까 훨씬 더 넓게 보이는 것 같아요. 스트리밍 서비스도
물론 회원 가입을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공조장치 같은 것들도 이 안에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물론 밑에서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도 해상도 좋고, 이 왜곡되는 부분이 어라운드 뷰에서 왜곡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센스 있게 차량 컬러랑 같고, 디자인도 쿠페죠. 일반형 GV80 있을 줄 알았더니 쿠페가 들어가 있고, 지금 그레이 컬러인데 그레이 컬러가 같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소소한 디테일이 저는 제네시스가 고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좀 지향점을 잘 잡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에어벤트도 길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은색 포인트가 있는 부분들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뒀고요.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조작했을 때 느낌이 더 쫀득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좋고요. 약간 반사가 되긴 합니다만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인포테인먼트 선택 가능하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은 다이얼 방식 제가 좋아하고, 디퓨저 기능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은 2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데도 패턴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조금 경망스럽게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텐션이 좀 있군요. 요런 데 패턴 좋고, 안쪽에 NFC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UVC라고 해서 살균 기능은 이 콘솔 안쪽에 있습니다.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충전 입력이고요. 11V 파워 아울렛 꼼꼼하게 커버링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이 2개 있는데요. 위쪽은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래쪽은 기어 변속, 바로 D에서 P, R까지 이렇게 D하고 R은 한 번에 전환할 수 있고요. P는 버튼 타입입니다. 오토 홀드랑 파킹 보조 할 때에 P에서 N으로 하는 부분, 그 차 미러 중립 주차해야 되는 공간 있잖아요. 그런 그 보조 기능도 여기에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터레인하고 드라이브 모드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버튼을 눌러서 터레인 선택할 건지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건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터레인 모드는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토로 놓고 다니시면 뭐 크게 손댈 건 없을 것 같아요. 오토 스탑 앤고 온오프도 곧 우측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위치나 크기 좋고요. 버튼 요 아래쪽에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 살짝 누르면 양문형으로 열리고, 여기에 USB 살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다음에 패널 안쪽에 패널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좀 빡빡하긴 한데, 들어 올리면 꽤나 깊습니다. 여기 공간 아주 좋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고급스럽게 떨어지고 카펫 재질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공간도 적절하고요. 대시보드 상단도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헤드라이닝 재질 같은 것들도 참 좋습니다. 선바이저 크기 적절하고, 클립도 꼼꼼하고, 거울 되게 큼직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LED 조명 연동이 돼 있죠. 커버 이런 부분들 좋고, 이 손잡이 같은 것들도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꼼꼼하게. 그리고 실내등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SS 콜 포함이 되어 있고, 아웃슬라이딩 되는 방식의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입니다. 이너 커튼도 모두 다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요. 미러는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고 얇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각이 좋고요. 이 디지털 미러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시종일관 일관된 좀 깔끔한 화면 보실 수가 있는데, 악천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일반 미러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 각도 적절하고, 유리는 이중접합 차압유리인데 끝까지 안 내려가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쉬웠고요. 디자인 패턴이나 구성은 앞좌석 도어랑 같고, 내포켓 크기도 적절합니다. 바닥 공간이 제법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 셋이 앉아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다만 바닥에서부터 앞좌석 안장 윗부분, 윗 끝단이 그렇게 공간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을 저 안으로 밀어 넣었을 때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뒷좌석도 역시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등받이 뒤로 제꼈을 때 안장이 같이 올라가죠. 이런 거 센스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로 기대면서 허벅지를 좀 받쳐줘서 편안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보조 베개가 기가 막힙니다. 요것만 따로 사가지고 좀 사용을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잘 만들어 놨고요.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돼 있고, 이런 거 센스 좋죠. 고리 딱 이렇게 잡아당기면 묵직하게 떨어지고, 요게 오픈형인데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커버링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V80 정도 되면은 여기에도 살균 기능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정도는 조금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공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암레스트 각도 적절하고요. 타고 내릴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고, 무릎 공간, 발 공간 모두 여유는 좋습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B필러 안쪽에는 없습니다. 공조장치는 3존 컨트롤이고, 앞좌석 좌우,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뒤쪽에서는 통으로 조절이 되는데 열선하고 통풍 꼼꼼하게 잘 갖춰놨네요. 바람의 세기, 포지션, 온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12V가 220V 인버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커버링도 꼼꼼하고요. 릴렉스 컴포트 기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워크인 스위치만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 틀을 유지했지만은 이 센터 터널부터 확실히 좀 차별화하고 있고요. 특히나 OLED로 구성되어 있는 27인치, 자그마치 27인치 디스플레이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은 좋은데 컬러 매칭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은 일반 도로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차가 이렇게 실제 크기보다 많이 크다라는 느낌, 부담스러운 느낌을 운전자한테 주지 않거든요. 편의장비나 이런 배치 같은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좁은 골목길이나 낮은 건물, 천정이 낮은, 이 층고가 낮은 지하주차장 들어갔을 때는 폭이라든가 높이에서 살짝 부담이 있기는 했습니다. 여기는 복합 기준으로 7.8km고요. 도심에서는 6.8, 고속도로에서는 9.3km입니다.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아주 안 좋을 때는 5.8, 5.9까지도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6.2에서 6.3 정도를 유지를 해줬는데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6.8km는 에코모드 사용을 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을 때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차량을 운행했을 때에는 5km대 극후반에서 6km 초반 정도의 평균적인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글쎄요, GV80 탄지가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옆에 놓고 비교를 해봐야지 정할 것과 같기는 한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든가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뒤쪽이 박시하게 떨어지는 전통적인 SUV 방식 형태가 아닌 이 쿠페형 디자인으로 뽑아지면서 저항이나 이 무게 같은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더 정숙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토 스탑앤고, 이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이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 대한 대응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거의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이 부분 참 칭찬해주고 싶네요. 좌석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모두 같은 형태의 전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는 허리, 골반, 전신 해서 꾹꾹 눌러주는 형태의 마사지를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시트 자체도 되게 편안했지만 이 마사지 기능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어서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거나 장거리 운행을 할 때 피로도가 훨씬 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시트도 이렇게 편하지 않고, 에르고 모션 기능이 들어 있어서 이 마사지 기능이 없는 시트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피로도에서 많이 납니다. 22인치 휠 타이어 스펙인데도 과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바깥에서 봤을 때 좀 비례감 같은 거, 균형감 같은 것들이 세련됐다, 예쁘다, 스포티하다, 이런 느낌 좋았고요. 실내에서 느껴지는 거동에서 좀 튄다거나 이게 약간 오버 스펙인데, 이런 느낌은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380마력을 발휘하고 있는 3.5L V6 3.5L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전자식 슈퍼차저가 달려있는 차량은 400마력이 넘고 토크도 50이 넘어간다고 하죠. 그 차량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는데, 왜냐면 V6 3.5 트윈 터보 엔진만 하더라도 사실상 국내 도로 여건이나 소비자분들한테는 충분한 만족감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클러스터는 이 27인치가 주행 중에도 눈에 되게 잘 들어옵니다. 딱 깔끔하게, 커브드는 아니고 쫙 펴져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색하지나 요 끝부분이 불편하진 않았고요. 해상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안쪽과 HUD에는 내비게이션 연동이 되는데 이렇게 일반 2D나 3D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비춰서 이 기능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 클러스터 안쪽에 이게 뭐가 소용이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글쎄요, 좀 저는 안전운전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옵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이 화면으로 봤을 때의 이 실제 본 거랑 화면으로 봤을 때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되게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최신의 기술을 접목했다, 뭐 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이게 어떤 없던 기능이라고 해서 뭐 사고가 날 걸 방지해 준다거나 어마어마한 그런 안전이나 편의 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장비는 아닙니다. 아무튼 클러스터 안쪽 메뉴 구성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실내 리뷰 때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요 공조장치 컨트롤러의 위치가 되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시선을 많이 밑으로 내리지 않아도 눈에 잘 들어오고 직관적으로 터치 타입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참 좋고요. 운전할 때 디퓨저 적절히 조정해서 사용을 하니까 실내 이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데 한몫 단단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와인딩이라든가 이 고속도로에서 코너를 조금 속도를 높여서 탈출했을 때의 그립이나 안정감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앞쪽에는 WC-본의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조금 더 날카롭고 안정적인 스티어링 감각 같은 것들 느낄 수가 있고요. 전자식 4륜구동은 그립 컨트롤이 굉장히 좀 미세하게 조절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운전이 조금 서투른 저 같은 일반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도 안정감 있게 차량을 유지하고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승하는 동안에 이 풍절음 같은 것들, 이렇게 하는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간헐적으로 들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시승 차량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쿠페 차량들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시승하는 이 차량에서는 시속 한 70에서 80 정도만 되더라도 횡풍이 있을 때 A필러 쪽에서 미세하게 하는 그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려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소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거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 특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덕분에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잘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2인치의 편편비도 굉장히 큰, 사이즈가 큰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노면 소음이다라고 하면 거의 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실내를 잘 유지해 주고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 4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방향 지시 등을 통해서 차선 변경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올리고 내릴 때 길게 누르고 있으면 10단위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짧게 쳐주면은 1단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차선 변경은 예전 같으면 지금 요 정도의 조건이면은 원래 안 됐거든요. 근데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완전히 확보됐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바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된 느낌이고요. 380마력의 토크가 54 정도 되는데 힘에 있어서의 여유 좋습니다. 그리고 트윈 터보 엔진이기는 한데 터보렉 같은 것들 컨트롤을 잘 해주고 있어서 반의 반박자 정도, 자연흡기 엔진에 비교하면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면 가속 페달 끝부분에서 살짝 좀 렉이 있는 것 같기도 한가 아닌가 싶을 정도지, 일반적인 자연흡기 엔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굼뜨거나 이질적인 반응 같은 것들은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복합 연비가 7km대 후반인데요. 고속도로의 연비는 메이커 측에서 9.3km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자릿수까지도 올라갔습니다. 10.8이 제가 기록했던 최고 연비고요. 뭐 간헐적으로는 11, 12도 나오기는 하는데 한 50km 이상 주행을 했을 때 평균 연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두 자릿수까지도 연비는 가능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시승하는 동안 뭐 초고속 주행이나 풀브레이킹 테스트, 와인딩도 가보고 아주 복잡한 도심에서만 주행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평균 연비는 7.3km가 나왔습니다. 복합 연비 메이커에서 제시하고 있는 7.8km에 살짝 못 미치는 연비였기는 했는데 가솔린 3.5리터 트윈 터보 엔진에 2톤이 넘거든요, 이 차. 그리고 쿠페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차량의 구성치고 연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이 지금 기본 옵션이거든요. 제네시스 대부분 보면 뱅앤올ufsen이나 렉시콘이 채택되어 있는 차량만 타다가 지금 순정은 처음 경험해 보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에서 이 찰랑찰랑하는 느낌하고요, 중음대하고 저음대가 좀 탄탄하게 땅땅 받쳐주는 이런 느낌이 제네시스에서는 익숙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평범한 듯 싶습니다. 반면에 울림통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중음하고 저음하고의 이 하모니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100km는 컴포트 모드에서 정확하게 14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8단 미션에 1400rpm 정도면 엔진의 출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기어비 자체는 촘촘하기보다는 조금 균일하게 넓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낮은 rpm에서 시속 100km가 구현되는 듯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모드 세부 세팅에 브레이크의 강도도 일반으로 할 건지 스포츠로 할 건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미세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이 인포테인먼트의 프로젝션, 스마트폰 프로젝션 기능이 당연히 무선일 줄 알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유선으로 연결하라고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량 가격을 감안해 봤을 때 조금 의외였던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게감에 있어서 이 박시한 느낌의 GV80, 전통적인 SUV 모양의 GV80에 비교를 했을 때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뒤가 조금 더 가볍게 따라온다, 그 정도고 뭐 털리거나 이런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초고속 주행을 했을 때 뭔가 좀 이 다운포스 같은 것들이 더 든든하게 생긴다? 완전히 초고속 주행을 했을 때의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쿠페형 SUV가 갖는 장점을 현대 측에서 적절하게 잘 구현을 한 것 같아요.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위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터레인 모드는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마이 모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 정확했고요. 특히 에코랑 컴포트 모드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탁탁 운전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는 구현을 해둔 것 같아서 이 부분 참 재미있게 잘 탔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설정할 수 있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꺼놨는데요, 강하게 한번 켜보면 두두두두두 하고는 소리 들리죠. 그리고 킥다운 같은 거 하면 평상시에 밟았을 때 엔진 회전에서 중저음을 좀 배기음이 깔리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우두두두두 하는 그런 거 좀 강조해 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에 부족함은 없었고요. 보통하고 강하게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보통하고 약하게 설정했을 때의 차이는 조금 큰 편입니다. 완전히 꺼볼까요? 이렇게 되게 조용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살짝 켜주면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깔리는 중저음의 배기 매력있죠. 브레이크의 반응은 딱 좋으면서도 국산차에서 제가 브레이크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조금 더 강력하다, 마음에 든다라고 표현드린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GV80 쿠페에서는 브레이크 시스템은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별도의 튜닝이 필요 없을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했을 때 앞쪽이 모노블록 4피스톤으로 알고 있는데 담력이 부드러우면서도 처음부터 꽉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좀 든든한 맛이 좋았습니다. 순정 옵션으로 아마 전동 사이드 스텝 들어가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 정도 선택하면 딱히 더 순정 액세서리로 옵션 구성 말고요, 순정 액세서리로 선택할 만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승하차 해보면 아이들이 어린 집에서는 전동 사이드 스텝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정도만 돼도 이 정도의 차량 높이면 크게 사이드 스텝에 의존하지 않아도 승하차 할 때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높이는 아니었습니다. 시트의 높이나 이 차고 자체도 되게 절묘한 것 같아요. SUV 치고는 그렇게 많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승용차의 세단에 비교하면은 많이 높거든요. SUV 중에서는 디자인이라든가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시트 포지션 때문에 적절하게 약간 좀 파묻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시야도 좋으면서 좀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 나쁘지 않았고요. 시트 포지션 적절하고 아웃사이드 미러 큼직해서 뒤쪽 후측면 시야 확보에 유리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클러스터 안쪽에서 후측방 모니터링 기능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 블라인드 스팟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의 안전 편의 장비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느껴졌고요. 이 27인치 OLED가 쭉 큼직하게 턱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앞에 시야가 좀 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연결성도 좋고 이렇게 끊겨 있는 12.3인치 두 개 붙여놓은 것보다는 일체감도 좋고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서 많이 이질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끊김없는 12.3인치 두 개를 아주 잘
스마트하게 연결시켜 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코너링은 정말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매끈하게 잘 돌아 나가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이 반응 같은 것들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좋았습니다. 다만 가격대라든가 이 플래그십이잖아요. 제네시스에서도 GV80이면은 플래그십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G90이 있긴 하지만은요, SUV에선 플래그십이니까 이 G90에 적용한 투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으면 정말 구성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움을 갖고 있긴 합니다. 뭐 그래도 22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승차감이나 반응 같은 것들 나쁘지 않아요. 네, 확실히 좁은 국도 구간에 오니까 크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좌우 롤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노면이 되게 안 좋은 도로거든요. 근데 롤에 대한 제어도 꽤나 괜찮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롤보다는 이 피칭, 그러니까 좌우의 흔들림보다는 앞뒤의 흔들림에서 조금 더 강점을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22인치의 광폭 타이어 끼고 있는데 노면에 크랙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다 이렇게 먹어주니까, 타이어에서도 좀 흡수를 해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먹는다는 표현이 흡수를 잘 해주니까 운전자가 느끼는 편안함, 그리고 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고 있는 실내에서의 만족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고속 방지 턱 같은 거 넘을 때도 되게 매끈합니다. 진동을 굉장히 좀 잘 잡아주고 있고,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정말 너무너무 편하죠. 휠타이어 스펙 감안을 해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인정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시 넘어볼까요?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 잘 해주죠. 네, 이상 제네시스 GV80 쿠페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